자주국방 할 수 있겠어? 압박하며 묻는 미국이 한국 답변에 크게 놀란 이유. 자주국방 기준이 뭘까요? 오늘 주제는 자주국방입니다. 제가 전작권은 주권이어서, 그것도 가장 강력한 주권이어서 외세에 넘어가 있으면 안 되고 내 나라 내가 지키려 해야지 외세에 의존하면 좋은 꼴 못 보고 주변 강국의 좋은 거래 대상, 먹잇감으로 밖에 안 된다는 영상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대체로 감사하게도 많은 분이 호응을 해주시고, 반면 진심으로 우려하는 분도 계시고 밑도 끝도 없이 북으로 가라는 분도 계십니다. 주권 회복을 위한 전작권 회수, 그리고 자주국방. 오늘은 자주국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주국방 기준이 뭘까요? 어느 정도 국방력일 때 자주국방을 할 수 있을까요? 경제력, 군사력이 어느 수준일 때 자주국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머릿속에서 자주국방 기준이 섰나요? 엊그제 지인이 부친상을 당해 안양을 다녀오면서 함께 탔던 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주국방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함께 돌아오던 이분께서 말씀하시길 아직 자주국방 하기에 힘이 좀 약해서 문제다 라며, 그래서 미군에 강하게 대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문제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자주국방을 할 수 있다, 없다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아마 이분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처음 듣는 질문일 것입니다.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령부 지휘권 전환을 이야기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우려가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럼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국방은 기준이 없습니다. 전투기가 몇 대, 탱크가 몇 대, 병사가 몇 명, GDP는 얼마, 인구는 몇 명, 어떤 기준도 없는 것이 자주국방입니다. 수치로 나타나는 것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입니다. 신도시를 건설하고 도시 기반 시설을 건설하는 이런 일을 추진할 경제력이 있느냐, 이런 문제는 대답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미얀마, 파키스탄 등 최소 100개국 이상의 나라는 스스로 도시 기반 시설을 건설할 능력이 없습니다. 한국도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나라를 지킨다는 자주국방은 경제와 상당히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해야 하고 사람 의지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내 가족을, 내 나라를, 내 민족을 부강하게 만들겠다는 의지, 내 가족과 내 나라를, 내 민족을 내가 지키겠다는 의지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의지가 핵심이며 기준입니다. 나머지는 그에 수반되어 뒷받침하는 도구들입니다. 군사력 6위, 경제력 11위, 무역 5위, 모두 자주외교, 국방을 위한 도구들입니다. 세계에서 자주국방이 가능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핵보유국일까요? 경제력 상위 10% 정도에 속하는 국가일까요? 아니면 미중러와 친한 국가일까요? 스텔스기와 항공모함, 핵 잠수함을 가진 나라일까요? 세계에서 자주국방이 가능한 나라는 없습니다. 자주국방 의지가 강한 국가, 즉 스스로 지키려는 의지가 강한 국민과 위정자가 있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로 나뉠 뿐입니다. 늘 지켜주고 있으니 돈만이 달라는 미국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지닌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미국 대통령이나 군사안보 관계자들은 안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영내 안보를 위해, 즉 미국 본토 안전을 위해 역외안보, 미국 본토외 지역에서 미국 본토를 위협할 국가나 세력을 견제한다는 말을 많이 하고, 이는 불변에 가까울 만큼 확고한 미국의 안보정책입니다. 미국 본토 밖에서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을 견제하려면 수많은 나라에서 협조를 얻어야 합니다. 필요한 곳에 주둔도 해야 하고 그만큼의 반대급부도 지급해야 합니다.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135개국 820여 개 부대, 그리고 20여만 명이 있고
미국은 이 135개 국가와 서로의 안보 이익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주고받습니다. 이 135개 국가 중 주둔 방위비를 내는 나라는 실제 몇 나라도 되지 않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미국이 스스로 주둔 경비를 해결하고 거기다 그 나라의 경제 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까지 한국에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경제적인 손익만 보면 답이 보이지 않는 해외 주둔 미군의 모습입니다. 세계 최강인 미국이 힘이 약해서 이런 나라들의 경제 지원을 해가면서까지 군사적 도움이 필요할까요? 힘은 충분하지만 미국 본토를 효과적으로 더 굳건히 지키기 위한 미국 방식의 합리적인 투자이고 의지인 셈입니다. 트럼프가 집권 후 해외 주둔 국가에 주둔 방위비를 많이 받아내려 하는 것은 비밀도 아니고 정치적 발언도 아닙니다. 다른 나라를 지켜준다는 속칭 세계 경찰로서 임무도 하지 않겠다 선언했지만 해외 주둔 미군 병력 총수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외 배치 무기의 질은 더 향상해 늘려가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판매가 아닌 해외 주둔 미군이 직접 운용하는 무기에 많은 예산을 사용합니다. 무기 판매도 미국 안보에 도움이 되는 국가에 정책적으로 판매합니다. 경찰 국가도 포기하고 돈을 안 주면 철수 혹은 감축한다는 말과는 많이 다른 결과입니다. 해외 주둔은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강력한 자주국방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2010년 이후 중국과의 마찰도 2차 세계대전 이후 인도 태평양 전략도 일본이나 필리핀, 대만, 한국, 인도, 태국 등 관련국을 위한 정책이 아닌 미국 안보를 위한 거시적인 정책이라는 걸 미국도 그 어느 나라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미국 외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미국을 제외한 세계 모든 국가는 해외 주둔 병력을 이용해 자국 안전을 도모하는 정책을 미국처럼 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자국 영토에 군사력 전부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신 외교적으로 안보조약, 수호조약, 불가침조약 등 필요한 국가 간 조약을 맺으면서 국방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중 135개 국가는 미군을 주둔시켜 국방을 지키는 한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미국과 다른 나라를 예로 든 것처럼 국방을 지키는 방법은 달리할 수는 있지만 결국 자주국방은 그 나라 국민과 정책 결정권자들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지킨다. 누구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것일까요? 외세로부터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것, 그것이 국방입니다. 다른 나라로부터 내 나라를 지켜 고유의 문화와 전통,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지키는 것이 국방입니다. 이 국방을 스스로 주체가 되어 하겠다는 것이 자주국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